신사숙녀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침착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괜찮아요. 우린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네, 추락하고 있지만 착륙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영상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가장 놀라운 착륙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거대한 보잉 여객기에 타고 있어요. 비행기는 수만 미터의 고도에서 몬트리올에서 에드먼턴까지 비행하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난기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곧 이상한 침묵을 알아차리게 돼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엔진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요? 공중에서 작동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비행기의 연료가 떨어졌어요.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가려면 몇 분 정도 걸릴 거예요. 만약 곧장 아래로 날아간다면요. 1983년 7월 23일에 일어난 실제 사고예요. 이 비행기는 김리 글라이더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항공기 연료 공급 중에 승무원들이 측정값을 혼동했어요. 실제로는 리터를 붓고 있었으면서 미국식 갤런을 붓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종사들은 이미 공중에서 연료가 다 떨어졌을 때 그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항공기를 최적 모드로 설정했어요. 그중 한 명이 김리 공군 기지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활주로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곳은 쓰레기와 카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종사는 기지에 연락해서 비상 착륙에 대해 경고했어요. 기지의 직원들은 몇 분 만에 활주로를 비웠어요. 비행기는 아주 순조롭게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들은 날개를 이용해 비행기를 조정했어요. 터빈의 도움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마지막 연료 방울까지 필요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앞쪽 착륙 기어가 부러졌어요. 착륙은 거칠었어요. 비행기 전체가 흔들렸고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잘 끝났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죠. 2011년 11월 1일 폴란드 항공 767 여객기가 미국에서 바르샤바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이륙 30분 후 조종사들은 갑자기 착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승객들에게 이에 대해 경고했어요. 유압 오류 때문에 바퀴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종사들은 침착하게 비행을 계속했어요. 최종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고 착륙 장치를 배치하기 위해 몇 번 더 시도했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들은 경착륙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비행기가 바퀴 없이 이 속도로 착륙하면 많은 불꽃을 내뿜고 땅과의 마찰로 인해 선체가 뜨거워져요. 이 경우 연료 탱크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연료를 태우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공항 주변을 빙빙 돌아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탱크가 거의 비었을 때 착륙 장치 없이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불꽃이 튀었고 금속이 활주로에 부딪혔고 선실이 흔들렸어요. 높은 온도 때문에 동체 아랫부분이 발갛게 변했어요. 비행기가 잠시 미끄러지다가 멈췄어요. 조종사들의 전문성 덕분에 탑승한 약 231명이 구조되었어요. 가장 유명한 비상착륙 중 하나는 2009년 1월 15일에 허드슨강에서 일어났어요. 조종사 체슬리 셀렌버거는 그날 영웅이 되었어요. 그가 조종하고 있던 비행기는 뉴욕에서 출발하는 중에 거위떼와 충돌했어요. 엔진이 고장났어요. 항공기 밑에는 얼음물만 있을 뿐 구원의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은 비행기의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경험이 많았던 체슬리 셀렌버거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진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일에 집중했고 비행기가 물에 닿아야 하는 정확한 각도를 계산했고 성공적으로 비행기를 착륙시켰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면 비행기는 바로 날개를 잃고 거의 바로 물속으로 침몰했을 거예요. 체슬리 셀렌버거는 155명의 목숨을 구했고 유명인이 되었어요. 1990년 6월 10일 하늘에 하나의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승객들이 아니라 조종사에게 말이죠. 영국 항공 5390편은 영국에서 출발하여 스페인으로 향했어요. 점점 고도가 높아졌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조종사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응축액이 객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장 옆의 유리가 창틀 밖으로 날아갔어요. 감압 때문에 기장은 선실에서 반쯤 끌려나갔어요. 그의 무릎은 좌석 옆에 있는 제어판에 끼었어요.
부조종사가 그의 허리띠를 꽉 잡았어요. 기온은 매우 낮았고 밖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속도를 내며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자동 조종 장치가 꺼졌어요. 승무원들은 부조종사가 두 손으로 조종을 조작할 수 있도록 기장을 붙잡았어요.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있어서 부조종사는 비상착륙을 시작했어요. 기장은 약 20분 동안 비행기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았어요. 비행기는 성공적으로 착륙했어요. 선장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유리는 교체되었어요. 추가 조사를 통해 창문이 날아간 것은 거기에 사용된 볼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비행기 휘발유가 다 떨어졌어요. 엔진이 멈췄고 비행기가 새 대와 충돌했어요. 이거 다 꽤 무서운 일들이에요. 하지만 비행기가 두동강이 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실제로 2022년 4월에 일어났어요. DHL 보잉 757-200 화물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과테말라로 날아갈 예정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조종사들이 유압 시스템에 무슨 오작동이 있는 걸 알아챘어요. 멀리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 관리원들에게 착륙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비행기가 방향을 바꿔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비행기 꼬리가 부러졌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어요. 선체는 뜨거웠지만 소방관들이 때마침 화재 방지용 거품을 퍼부었어요. 다행히도 다친 승무원은 없었어요. 무엇이 그런 사고를 일으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회사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경착륙은 40년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조종사와 2명의 승무원이 파푸아뉴기니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안개와 비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종사의 계산에 따르면 그들은 밀밭 위를 날고 있었어요. 그는 비행기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걷히고 들판이 아니라 늪지대만이 보였어요. 그들은 경착륙할 수밖에 없었죠. 성공했어요. 약간은 말이죠. 3명의 승무원들은 모두 살아남았지만 비행기는 늪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이륙이 불가능해서 승무원들은 가장 가까운 정착지를 찾으러 갔어요. 이틀 동안 그들은 늪, 날카롭고 키 큰 풀, 그리고 모기떼를 지나 걸었어요. 지친 상태로 마른 땅에 도착했고 지역 주민 중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승무원들을 도왔어요. 마을로 데려갔고 의학적인 도움을 제공했어요. 비행기는 잊혀진 채로 늪에서 썩게 남겨졌어요. 비행기는 약 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비행기 선체는 풀, 진흙 그리고 이끼로 뒤덮였고 선실은 곰팡이가 쓸었어요. 현지인들은 안으로 올라가서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 후 70년대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몇몇 관광객들이 우연히 그 항공기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 비행기의 사진을 찍어서 지역 신문에 실었어요. 이것은 전 세계 많은 사진작가들과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들은 그 비행기를 늪의 유령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고 기념품으로 비행기의 일부를 가져갔어요. 2016년 한 미국인 여행자가 늪에서 그걸 꺼내 자신의 집으로 옮겨갔어요.